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정인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설의 차를 만나러 왔죠. 그렇죠. 여지껏 다들 존재하는 줄은 알지만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는 실차를. 그쵸. 네. 오늘 그 차를 바로 시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시승차는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입니다. 지금 제네시스 GV80은 그레이드로 따졌을 때 경쟁 모델이 BMW X5, 그 다음에 벤츠의 GLE와 경쟁을 하는 그 급의 SUV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그 차를 타고 도대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하러 가시죠. 차체의 옆면을 보시면은 상당히 구성진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뒷바퀴 굴림 베이스의 차량이고요. 상시 4륜 구동을 지원을 합니다. 옆면에서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아래쪽 라이트 캐처인데, 이 라이트 캐처의 부분을 크롬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또 한 가지, 이 크롬이 앞쪽 휠 플랫 아래까지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실제로 보면은 낮은 높이가 굉장히 와닿아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이 높이가 주는 어떤 인상이 상당히 낮아서 스포티한 그런 루프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독특한 디에로 그래픽이 뒤로 가면서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차의 뒷부분을 시각적으로 더 낮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에는 옵션인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휠 크기는 19인치가 기본이고 20인치, 그 다음에 22인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쪽 커드램프와 이어지는 이 사이드 가니쉬는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진 않고 장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적용된 이 크레스트 그릴은 G90와는 다르게 옆면이 하나의 라인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뾰족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쿼드램프를 볼 수 있고, 이 아래쪽에 뚫려 있는 에어벤트는 실제로 공기가 통하는 그런 실제 에어벤트입니다. 이 옆쪽 사이드 에어벤트 밑에 있는 크롬 장식은 아까 말씀드린 차체 옆면에 사이드 라이트 캐처 크롬과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쪽 본넷의 엣지가 앞쪽 그릴 위까지 이어지면서 엠블럼을 강조를 해주는 그런 엣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상징적인 쿼드 램프는 옆면의 장식을 지나서 뒤에 리어 램프까지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체의 뒷면은 예전 GV80 컨셉 모델과 달라진 큰 부분 중 하나인데요. 크게 돌아가는 이 동그란 면이 에센시아 컨셉에서 봤었던 그런 면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는 실제 불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입체적인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 이 불이 들어오는 곳이 차체 옆면까지 얇게 이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 범퍼에서 시작된 크롬 라인이 차체 옆면을 지나서 이렇게 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의 앞에서부터 시작된 이 캐릭터 라인이 뒤로 가면서 살짝 떨어지는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라인을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패키지가 적용이 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보이시는 이 틸팅 된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고, 이거 외에 암레스트,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모두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인조 실크 카펫이 적용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렇게 스웨이드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앞쪽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3D 모드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래픽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적용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은 14.5인치로 굉장히 큰 크기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에는 최초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 컨트롤은 바깥쪽에 보이시는 이 버튼들은 실제 물리 버튼이고, 이 가운데 부분은 터치 스크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센터 콘솔에는 실제 리어로드 트림이 적용이 되었고, 앞쪽으로 무선 충전 거치대, 이쪽에 USB 포트 2개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컵홀더 2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새롭게 적용된 이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손으로 적는 필기체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스타일의 시프트 셀렉터가 적용이 돼서 돌리면 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확실히 마감이 고급스러운데요. 탑승자의 무릎이 닿는 양 옆에 나파 가죽으로 된 패드를 둬서
좋은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떠있는 이 플로팅 타입을 적용을 해서 이 아래쪽으로 수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전반적으로 여백의 미를 강조한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고 해요. 그런 만큼 확실히 뭔가 시원시원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봤을 때 조금 더 구성지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V80의 옵션표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이 차는 트림이 없어요. 보통 익스클루시브, 프리미엄 트림 이렇게 옵션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조금 독특하게 이런 사양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3.0 단일 모델로 일단 나왔고요. 일단 엔진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구동 방식을 선택하고, 인승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색상, 휠, 타이어 크기, 내장 디자인 이렇게 각각 선택하고 싶은 거를 하나씩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옵션표를 보시면 이 선택하는 프로세스가 쭉 나와 있는데요. 제네시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고객 맞춤형 트림이다 해서 유어 제네시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저희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차량의 사양들을 선택할 때 각자 원하는 것들을 각각 한 개씩 다 하나하나 다 골라서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세미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차는 지금 6,580만 원의 기본가에서 여러 가지 사양들을 더해서 한 8,000에서 9,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트림이 없고 각각 선택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차의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시승차는 보통 풀옵션 정도를 타다 보니까 예상으로는 한 8,000에서 9,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색상이나 여러 가지 휠 이런 것들 모두 다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운전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표들에 있는 모든 사양들을 조합해보면 총 10만 가지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이거를 다 더해서 진짜 10만 가지 모델을 모두 생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0ml 생수병으로 이 차의 수납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포켓에 넣어볼게요. 500ml가 꼭 맞죠? 네, 그리고 컵홀더 2개 양쪽에 모두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이 물병을 받쳐주는 지지대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글로우 박스는 공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 500ml 생수병을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으면요 닫히진 않아요. 지금 가로로 집어넣으면 한 2개, 3개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운전석의 시팅 포지션을 알아볼게요. 일단 들어올 때 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을 액세서리로 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트 포지션 조절 범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 키가 160이거든요. 그런 조금 약간 키가 작은 여성이 앉아도 충분히 시야를 확보할 만큼 시트 포지션이 올라갑니다. 저도 시팅 포지션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174cm의 평균 남성한테도 아주 적절한 시팅 포지션을 찾을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앞좌석을 정영철 기자의 시트 포지션에 맞추고 제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2열 공간은요 그 정도로 맞췄을 때 제 주먹으로 한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무릎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발밑 공간은 꽤 충분한 편입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주먹으로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번엔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앞자리를 저한테 맞는 시팅 포지션으로 맞춰놨고 제가 앉았을 때 저한테는 한 주먹 1개 반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발밑 공간은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뒤쪽 창문은 여기까지 이만큼 남는 이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2열에 3명이 앉으면 어떨까요? 저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좀 낑기긴 하는데 어깨는 낑기는데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너무 높아요. 불편해요. 장거리에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쏘쏘. 2열석에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가 양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석의 공조장치 조절 다이얼이나 버튼까지 1열석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얼 디자인 역시 이렇게 세공한 듯한 디자인을 다이얼 겉면에다가 둘러쌌고요. 그리고 뭐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이런 바람 방향 조절 이런 것들은 모두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절 버튼 아래쪽에는요, USB 2개 220V를 꽂을 수 있는 포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뒤에 트렁크는 평평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짐을 실어 보면은 이렇게 제법 널찍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밑에 판이 살짝 높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렁크에서 버튼을 사용해서 전동식으로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제가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방금 접히다 멈췄어요. 짐이 있을 때도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힘을 받으면은 자동으로 멈추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이 GV80에 적용된 이 신형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다른 경쟁 모델들 엔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스펙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막상 실제 도로에 올라와서 가속을 해보면은 그 숫자보다는 조금 더 낮은 느낌의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속 시에 조금 더 굼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 차에 적용된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었어요. 앞쪽을 주시를 하는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서스펜션의 세팅을 다르게 해서 좀 더 좋은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은 사실 제네시스에서는 처음 사용하는 거고, 다른 외국의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미리 선보인 바가 있죠. 근데 그런 차들에서 보여줬던 그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컸어요. 이 GV80에서 느껴지는 승차감도 부드러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큰 요철을 지날 때도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거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조금 더 작은 진동들은 발 아래쪽에서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 차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장착이 됐어요. 이 차량으로 전달이 되는 그 노면 소음과 반대 파장의 소리를 이 스피커에서 생성을 해서 상쇄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과 동시에 이 윈드실드 그리고 1열, 2열 모두 이중 접합 차압 유리를 적용을 해서 정숙한 그런 실내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주행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차음 대책들이 적용된 거에 비해서는 제법 많은 풍절음이 들리고 있어요.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은 차체의 움직임이에요. 최근 현대 자동차들의 하체 느낌은 사실 비교적 단단한 편에 가까워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지금 이 GV80는 왠지 모르게 조금 그 이전의 현대 차량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모노코크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바디온 프레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체 밑과 차체 윗부분이 조금씩 따로 노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네요. 고속 안정성은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조금 둥실둥실 거리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옛날 현대차처럼 고속에서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감각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코스보다 조금 더 급격한 코너에서는 한계치가 조금 더 빨랑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엔진이 수치상에서 드러나는 그 숫자보다는 가속감이 그렇게 호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굼뜬 느낌일까요? 아무래도 트랜스미션 쪽에서 조금 손실되는 토크가 발생을 하는 듯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비 측면에서는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더 좋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V80에는 앞좌석에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사고 시에 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에어백이 펼쳐져서 위 상체라던가 머리 쪽 부상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엔진 블럭, 본넷, 그리고 차량의 문, 테일게이트까지 알루미늄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경량화에 많이 힘을 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화에 따른 차이는 스티어링 휠의 담력, 기어 단수의 사용 변화가 좀 눈에 띄는데요. 다른 스포츠 모드와 비슷하게 스티어링의 담력이 좀 더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기어 단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엑셀레이터의 반응성이 조금 더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짧게나마 GV80를 시승하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승이었어요. 제가 기대를 했던 승차감은 유럽 럭셔리 특유의 느낌이랄까요? 독일차 같은 느낌. 네네, 그걸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최근 현대 하체 세팅이 상당히 단단하면서도 좀 부드러울 때 부드러운 느낌을 네.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GV80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둥실거리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줬어요. 고속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었는데, 다만 승차감이 좀 단단함을 요하는 구간에서도 조금 더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승차감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네. 사실 저는 주행은 해보지 않아서 그냥 이런 외관이나 실내 그리고 상품 구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런 럭셔리 SUV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중요하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SUV이면 그럼 우리나라의 럭셔리는 과연 어떤 걸까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뭔가 컨셉이 좀만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외관도 좋고요. 그리고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최첨단 기술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HDA2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카페이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뭐 일반적인 독일 프리미엄에서도 보기 힘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갔어요. 진짜 고급스러워지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지만 어떤 컨셉의 럭셔리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외관 디자인은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도 특히나 낮은 그런 안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듯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뒷모습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호불호가 아주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뒷모습 자체로만 따졌을 때는 불호에 가깝거든요. 인테리어는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이상으로 어떤 주행감이라던가 엔진에서 줄 수 있는 감성들, 그런 것들까지 독일 브랜드 뭐 BMW라던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근접하거나 혹은 정말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GV80를 타봤고요. 사실 오늘 시승 시간이 조금씩 짧아서 여러 가지 운전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체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GV80를 빌려서 정식으로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